건축과 도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건축법 도로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맹지와 탈출 노하우. 세 번째 시간에는 현황도로. 지자체에서는 현황도로를 모두 맹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실제 현황이 도로인 것이죠. 그 사례를 봤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시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사실상 통로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에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 또는 제한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상 통로는 사용 승낙이 필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도로는 사실상 통로는 어떤 것인가를 보려면 민법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판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토지 통행권, 그러니까 사용 승낙이 안 되면 쓸 수 있는 민법의 권리인 주의토지 통행권과 수도 등 시설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법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란 민법 제211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소유권에는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는데 나만 혼자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죠. 원래 나는 내 토지에 대해서는 나만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민법 제212조에 보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토지 위나 토지 아래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하에 다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입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지상만 쓰기로 이렇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진입로 목적으로 사용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도로 밑에 수도, 가스관을 매설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 승낙이 필요 없다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권 법정주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 또는 재산권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향수하는 권리라고 대부분은 판례를 통해서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법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재산권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다. 그게 물권인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산권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이란 법에 정해진 것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사용 수익 권능이 제한된 물권이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말기도 합니다만 물권은 법정주의를 선언하여 민법 185조예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물권은 없다. 소유권은 없다. 이게 원칙이죠. 강행 규정이니까 더더욱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법률, 이때 성문법과 관습법을 말하는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 물건을 창설할 수 없다고 대부분 2001-64-165 판결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즉 물권법은 채권법처럼 계약 자유 원칙이 인정되지 않아서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 소유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물권을 찾기는 어렵지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몇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도로가 되면, 토지가 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내 토지라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 승낙을 해주거나 또는 반대로 남의 토지를 내 건축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동의를 받았다면 그것은 나도 소유자와 똑같은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용 수익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는 이제 배타적인 것이 사용 승낙으로 인해서 일부 이제 제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허가를 넣을 때 대부분 사용하는 이 사용 승낙서는 건축물 진입로를 나무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승낙서를 받는 것이 필수인데요. 이 사용 승낙의 양식은 법정 양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러니까 허가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양식이면 되는 거죠. 이 양식은 제가 만들어 놓은 양식이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 소재지가 있고 지번, 지목, 그리고 면적, 전체 면적, 그리고 동의 면적, 그리고 도면을 첨부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도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용 목적입니다.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고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에 등재 신청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 완벽한 거죠. 건축법 도로 지정 및 도로관리대행 등재 신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승낙을 주고받는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이나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하에 공공시설을 매설할 때, 그러니까 상하수도나 가스, 전기 등을 매설을 할 때는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용승낙입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에는 그렇게 두 가지를 다 넣어준다면 나중에 분쟁에 전혀 휘말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은 영구입니다. 그 영구는 완전 영구가 아니라 건축법 지정도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 지정도로가 폐지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영구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대 건축법 지정도로 주변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같은 것이 생겨서 건축법 도로가 필요 없을 정도 상태가 되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주소, 이름 등을 쓰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건데 인감을 첨부해서 사용락을 해주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허가청은 도로관리대장을 만들게 되죠. 이 도로관리대장에도 소유자의 동의와 서명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위치, 그리고 너비 뭐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만들어진 도로관리대장이 밑에 양식인데 이건 이제 옛날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보면 오른쪽에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돼 있죠. 그래서 이걸 건축허가 때마다 만들어서 이 도로관리대장을 지자체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의 지정도로는 사실상 위상이 좀 약합니다. 여러 가지로 뒤에 이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인인 경우에도 국공유가 아닌 사유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사유인 경우에도 일반인의 통행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을 받아 적법하게 포장한 도로이거나 또는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여 오던 관습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도로 이용 현황 및 개설 경위, 현지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선 허가청은 건축법 지정 도로가 되지 못한, 그러니까 도로관리대장이 없는 이런 도로들은 건축법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인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유인 사실상 통로라 하더라도 일반의 통행을 목적으로 일반의 통행이랑 이제 공중의 통행이죠. 누구나 통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토지 소유자 동의 등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포장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포장한 도로는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는 사용승낙 없이 건축 허가의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여 오던 관습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여 오던 관습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도 국토부는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라고 유권 해석하고 있는데도 일선 지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수가 많습니다. 별도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걸로 판단되며, 자 그러면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요. 지자체장이 그런 도로인지에 대한 판단은 도로의 이용 현황, 개설 경위, 현지 여건, 관련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선 지자체에서 이런 현황 도로를,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포장을 한 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포장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관습상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개설 경위 그리고 관련 법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국토부 도시정책과 유권해석 하나 보겠습니다. 사인이 소유 관리하는 진입로로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도로를 건축물 진입로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나, 원칙이 남은 땅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 그 말이죠.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권리를 확인한 경우라면 별도로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며 민법 등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라는 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통행지역권이라든지 아니면 주의토지 통행권인데 건축법 기준에 맞는 정도의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든지, 그리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됐다는 것이 명확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며 민법 등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2015년 도시정책과 유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권자가 판단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일선 허가청에서 민법과 공법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오랫동안 수십 년, 50년, 80년 마을길로 썼던 도로도 소유자가 항의하면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피고가, 이때의 피고는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죠. 피고가 이 사건 신청자에 관한 산지조정 허가를 검토하면서 원고에게, 원고는 이제 허가 신청한 사람이죠. 산지조정 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이 사건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 외에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대법원 2012-9932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아서 산지 전용 허가 기준에 맞는 도로에 대한로서의 어떤 이용권을 판결을 통해서 확보했다면 지자체장은 허가 신청자에게
임야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자체가 왜 애매한 것은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부분 판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거나, 그러니까 일반인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도로이거나, 또는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의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해서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여전히 또는 비로소 일반의 교통에 공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그로서는 당의 토지를 위와 같이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은 91-356-49 판결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신청자한테 그래 이걸 진입로로 써도 좋다라고 어느 사유지를 허락했다고 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왜 내 땅을 지자체가 다른 사람 진입로로 쓰라고 했느냐고, 그러니까 불법 점유이고 부당이득을 챙겼으니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지자체장을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이. 그러나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했다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인한테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일반의 교통에 제공할 때 소유자가 스스로 주민들한테, 동네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면 그때부터는 지자체가 포장을 하고 지자체가 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지자체는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패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판결문을 정리를 잘하면 우리가 부딪히는 현황 도로에 있어서 그 현황 도로가 어떻게 개설됐는지를 살펴보면서 토지 소유자가 마을 발전을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써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런 허락을 받은 근거가 명확하게 있을 때 그 도로를 지자체가 유지 관리해 왔을 때 그 도로에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길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것, 허가권자의 재량권입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는 그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돼 있어 그 금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라고 대법원이 2004-2 6하나 8하나 판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는 허가를 해줄 거냐 말을 거냐,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라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허가권자가 판단을 했다면 법원도
독자적인 의견을 못 내겠다 그 말은 법원도 허가권자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 과연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재량권이 일탈 남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재량권을 너무 벗어난 일탈하고 남용한 것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그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불허 처분이 잘못됐다. 허가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일탈 남용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그것은 사실을 오인했거나 그러니까 허가에 관한 어떤 그 확정된 어떤 개념이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사실을 잘못 보아서 오인을 했거나 아니면 비례평등 원칙 그러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익을 어디까지 양보받아야 될 거냐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하면 보상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평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과 사익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정당한 보상을 하고 수용을 해서 공공시설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만을 판단 대상으로 할 뿐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도 잘했다 잘못했다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행위 허가에서 사실 어쩌면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일탈 남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설프게 대응을 하면 법원에서 승소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